완벽한 카메라는 없습니다. 제게 중요한 건 나의 시선을 가장 닮아 있는 카메라입니다. 빛이 스쳐 지나가는 방식, 내가 놓치고 싶지 않은 순간의 감정까지, 현장에서 느껴지는 작은 떨림, 손끝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온기, 그 모든 걸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 진하게 받아 그려주는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그 카메라는 루믹스 S1 2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큐룸의 라큐입니다. 오늘은 FX3에서 S1 마크2로 갈아탄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세 가지의 챕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갈아타기에 앞서서 걱정됐던 부분, 두 번째로는 갈아타게 된 이유, 세 번째로는 아쉬웠던 부분, 이 세 가지를 크게 챕터로 두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갈아타기에 앞서서 걱정됐던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오토포커스입니다. AF에 있어서 소니는 정말 명성이 높잖아요. 제가 FX3도 썼고 GV-E1도 썼는데 FX3는 최신 버전의 AF는 아니었지만 GV-E1은 AI AF를 탑재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뒷모습도 아주 잘 잡아내고 정말 극강의 AF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그 소니를 쓰다가 루믹스의 오토포커스를 쓰면 불만족스럽지는 않을까, 역체감이 들지는 않을까 걱정이 됐었는데요. 제가 몇 개월간 상업으로나 여러 가지 촬영을 해봤을 때 거의 만족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상업 촬영을 하는 데 있어서 AF 때문에 괜히 바꿨네 이런 마음이 들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렌즈군이었습니다. 소니는 렌즈 왕국이죠. 네이티브 렌즈도 워낙 많고 서드파티, 삼양, 탐론, 시그마 등 엄청 렌즈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파나소닉 루믹스는 네이티브 렌즈들도 좀 적고 서드파티 렌즈들도 아직은 시그마 렌즈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소니에 비해선 좀 부족한 편입니다. 저는 더군다나 파나소닉 네이티브 렌즈들을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좀 렌즈가 부족해서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써봤던 2460 f2.8 렌즈, 70-200 시그마 f2.8 렌즈, 그리고 0.8, 18mm, 35mm, 50mm, 85mm 이렇게 사용을 해봤을 때 소니의 렌즈 생각들이 났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없었다입니다.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의 질감이 나와줄 때 저는 더 만족감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루믹스의 렌즈들을 사용할 때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물론 소니에서 트리니티 렌즈 1635 f2.8, 2470, 금계륵2, 70-200 GM2 다 써봤지만 파나소닉의 그 트리니티 렌즈들이 좀 아쉽긴 한 것 같아요. 1635도 f2.8이 아닌 f4, 2470 S 프로, 70-200 f2.8 S 프로 렌즈들이 다 부피가 크고 또 무게도 좀 무겁잖아요. 1635는 또 f2.8이 없다는 게 좀 아쉽고, 물론 시그마 렌즈의 1628도 있지만 저는 네이티브 렌즈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쉬웠지만 제가 썼던 렌즈들을 써보니까 만족스러운데, 물론 트리니티 렌즈들이 리뉴얼 돼서 나오면 더 좋겠지만 지금 렌즈들도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받았어요. 막상 써보면서 이 부분이 아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저한테 아쉬움이 없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듀얼 네이티브 ISO가 5000이라는 게 약간 걱정됐었어요. 왜냐하면 FX3가 800과 12800이 듀얼 네이티브였기 때문에 엄청 저조도의 상황에서도 12800으로 노출을 확보하고 노이즈도 적고 다이내믹 레인지도 좋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걱정이 됐지만 막상 S1 마크2로 12800까지 올려서 쓴 다음에 그냥 그 원본으로는 노이즈가 꽤 있지만 후보정 과정을 거쳐서 다빈치 리졸브에서 노이즈 리덕션을 걸고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FX3보다 더 디테일이 살아있고 결과물이 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듀얼 네이티브 ISO가 5000 상대적으로 더 낫다는 거에 있어서 괜찮을까 싶었지만 막상 써보니까 저한테 전혀 불편함이 없는 정말 좋은 카메라였습니다. 자, 그래서 갈아타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색감입니다. 이 색감은 좀 개인적인 취향이 확실히 들어가고 이거를 설득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소니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이걸 보고 FX3로 색 보정하면 너보다 잘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당연히 얘기하실 수 있어요. 뭐 컬러를 엄청 잘 만지시는 분들, 컬러리스트 분들, 그런 분들이 뭐 FX3도 아니고 알파7 마크4 뭐 이런 걸로 해도 당연히 더 잘하실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제가 FX3를 쓸 때와 S1 마크2를 쓸 때 제가 좋아하고 원하는 색감은 더 파릇하고 푸른 느낌의 네이티브한 색감이면서 예쁘장하게 보여주는 그런 색감을 원하거든요. 근데 FX3로도 관용도가 워낙 좋기 때문에 표현이 가능하지만 FX3로 표현하는 저의 난이도 과정과 S1 마크2로 제가 원하는 색감을 표현하는 난이도에 있어서 둘의 난이도는 저한테는 S1 마크2가 더 쉽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S1 마크2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초록색을 정말 예쁘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제게 있어 정말 훌륭한 색보정 관용도와 S1 마크2 본연의 색감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해서 S1 마크2로 갈아타게 된 가장 큰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색감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오픈 게이트입니다. 오픈 게이트는 제가 여러 번 말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FX3는 16대 9 비율로 4K 촬영이 되고 S1 마크2는 6K 3대2 비율로 상하가 더 넓게 촬영이 됩니다. 제가 지금 아이폰에 꽉 찬 화면이 되기 위해서 가로 3840, 세로 1773으로 편집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상하가 더 작아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FX3도 상하가 비율이 더 생기지만 이 S1 마크2 같은 경우는 아래로는 여기까지가 공간이 되고요. 위로도 이렇게 공간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촬영할 때도 좀 더 구도를 넓게 잡아서 나중에 후편집으로 더 당길 수도 있고 아래 위로 옮겨 다닐 수도 있고 후편집에 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좌우로 자르게 되면 인스타 비율로도 손상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6K 3대2 오픈 게이트의 촬영은 정말 좋습니다. 아주 유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해 보시면 정말 느껴지는 이 장점이 오픈 게이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거는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가도 될 정도의 사항입니다. 바로 손떨림 방지입니다. 파나소닉은 정말 손떨림 방지의 최강자죠. 전자식 손떨림 방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너무 좋은데 여기에다가 이 손떨림 방지라고 해서 전자식 스탠다드 모드, 하이 모드, 크롭들이 되지만 손떨림 방지가 더더욱 좋습니다. 부스트 IS를 사용하게 되면 준 삼각대 모드로 정지된 상태로 촬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 광각 렌즈를 사용할 때 손떨림 방지를 쓰게 되면 이 가장자리가 울렁거리게 됩니다. 그런데 파나소닉은 네이티브 렌즈들을 쓰게 되면 크롭리스 모드를 켜고 좌우가 울렁이지 않게 화각의 손실 없이 촬영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건 진짜 엄청난 장점이에요. 손떨림 방지에 있어서 파나소닉을 아무도 깔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성능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은 루믹스 랩 어플입니다. 이거는 제가 상업적으로 사용은 하고 있진 않지만 그냥 개인적인 재미, 취미적인 부분에 있어서 바로 자연을 찍고 여러 가지 크리에이티브 유저분들이 만들어 놓은 럿을 바로 집어넣어서 여러 색감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루믹스 랩이거든요. 일적인 부분을 떠나서 제 개인적인 재미를 위해 좀 더 장난감스럽게 더 장비에 빠져들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이 바로 루믹스 랩입니다. 자, 그 다음은 폴스 컬러입니다. 제가 FX3를 사용했을 때는 제브라 패턴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모니터에서 보이는 눈대중의 노출 값으로 잡고 S로그3의 관용도를 믿고 후보정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문제는 없었고요. 근데 S1 마크2는 그거와 더불어서 액정에서 노출 값을 한번 좀 보고 폴스 컬러를 켜서 수치상으로 밝은 부분에 분홍색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두운 부분에 초록색을 둬서 노출 값이 확실히 수치적으로도 맞는지 확인을 하고 더
완벽하게 세팅을 한 채로 촬영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물론 FX3도 어플을 통해서 폴스 컬러를 할 수 있지만 이 S1 마크2나 S1 R2 같은 경우 카메라에 내장되어 있어서 버튼 하나만 지정해 놓으면 버튼 하나 딱 누르면 폴스 컬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유용한 기능입니다. 또 하나 너무 좋아하는 부분은 바로 틸트 스윕을 액정입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자면 FX3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체로 이렇게 스위블이 되죠. 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하지만 루믹스의 장점은 이렇게 바로 이 상태에서 틸트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앞으로 쫙 빼서 이 상태에서도 스위블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봤을 때 액정에 전혀 이 HDMI 선들에 전혀 걸리지 않게 앞으로 빼줄 수 있게 해줍니다. 편의성에 있어서 확실히 더 좋은 틸트 스위블이고요. 얼마 전만 해도 이 발열 문제 때문에 이 틸트 스위블 때문에 쿨러를 제대로 집어넣을 수 없어서 오히려 이게 독이 되는 구조가 아니었냐라는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발열 업데이트가 나오면서 액정의 장점이 상쇄되지 않은 아주 좋은 틸트 스위블 액정입니다. FX3에서 S1 마크2를 쓰면서 이렇게 장점들이 많았는데 아쉬웠던 부분도 당연히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ISO나 또는 조리개 또는 셔터 스피드를 오토로 해놨을 경우에 과노출인 경우 소니 같은 경우는 깜빡거리면서 과노출이다 아니면 노출이 부족하다 뭐 이런 표시로 깜빡이거든요. 근데 파나소닉은 오토로 해놨을 때 뭐 깜빡거림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과노출인지 뭐 이런 상황은 알 수는 없지만 근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있는 게 폴스 컬러가 있고 액정에 보이는 노출을 보면서 저는 잡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한테 단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큰 챕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FX3에서 S1 마크2로 갈아탄 이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이 체감들 때문에 S1 마크2가 너무나 저한테는 좋은 바디여서 갈아타고 전혀 후회 없이 만족하면서 몇 개월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정말 훌륭한 바디가 바로 S1 마크2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에게 재밌으셨고 유용한 정보도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고요. 어찌 보면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에 좀 많이 중복되는 얘기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여러 번 강조할 정도로 저한테 너무 만족스러운 바디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S1 마크2를 추천을 강력하게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라큐룸의 라큐였습니다. 감사합니다.